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독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문학,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뭐, 이것도 몰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대부분 친구들은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을 때는, 훈련도 안 돼 있다거나 내지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그대로 도대체 지문당 내가 시간은 어떻게 배정하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이런 고민 속에서 이 영상을 왔을 거예요. 네. 근데 지도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네. 매번 지도하는 학년이 동일합니다. 작년에 고1 지도했으면 올해 또 고1 지도할 것이고 내년에도 고1을 지도해요. 고3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사실은 익숙해요. 이런 게. 익숙한 나머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학생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잘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수업하시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 학교 현장이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일부 지금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 영상을 지금 굳이 찾으러 왔다는 이야기는 학원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주셨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의 강의 능력의 유무랑 상관없이 그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결과이기도 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선생님들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네. 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네, 강의를 하고 있다.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네, 선택형 수능으로 달라졌습니다. 선택형 수능으로 달라지면서 단순히 선택이다가 중요하지 않다. 아니, 선택이다고만 중요한 건 아니다. 화작이네 언매네 그 자체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전 강의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독서하고 문학이 강화됐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34문제, 이제 34문제고 이제 각각 17문제, 17문제로 문학하고 독서가, 그러니까 독서가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도 매우 중요해졌다. 그러면 이 달라진 이 문제에 맞춰진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네. 자, 제가 20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수능의 배치, 문제 구성에 대한 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5문제, 5문제, 5문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문, 그 다음에 사회, 그리고 과학기술이에요. 이 과학기술은 과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범주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정보통합형 문제라 그래가지고 과학기술을 짬뽕시킨다거나 예술사회를 짬뽕시킬 수도 있고 인문예술을 짬뽕시키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통칭 크게 세 부분으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이렇게 저는 분류합니다. 영어 사용이 이제 조금씩은 흐트러지고 있어요. 이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합형 문제다 그래가지고 영역 구분을 넘나들고 있어서. 근데 어쨌건 크게 이제 이렇게 된 녀석이 이제 뭐 짬뽕되는 겁니다. 반드시 어느 하나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짬뽕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짬뽕이 됩니다. 네, 5의 형태로 나오는 거고, 혹은 이제 4, 5, 6의 형태인데 당연히 4, 5, 6의 형태는 정보량도 그만큼 이제 6이 가장 정보량이 많고 5가 그 다음으로 많고 4가 정보량이 적겠죠. 네, 역시 이것도 꼭 인문이 4, 지금 사회가 5, 과학이가 6 이 뜻은 아닙니다. 인문사회 과학기술이 이 형태로 문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러면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냐?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건 평균적으로 30분 정도는 잡고 가는 것이 시간 순서다. 그럼 각각 몇 분 배당이 되는 거냐면 10분씩 배당이 되는 겁니다. 10분씩. 다만 10분 배당인데 4, 5, 6의 형태는 이제 이게 달라지겠죠. 8분, 10분, 다음에 12분 배당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30분을 잡고 들어간다라면 선생님이 평균 이건 2, 3등급권 학생들의 시간 배분이라고 그랬어요. 1등급이 되려면은 여기에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되니까 몇 분 정도를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40분 정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8시 40분에 시작한 모의고사가 화법작문 문법이 끝나고 문학까지 끝나는 시점이 20분 정도일 때 1등급까지 갈 수 있는 시간 안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정형화된 걸 말씀드리는 거지 개개인면의 특성까지 고려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나오시면 잘 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이 이러하다라는 걸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점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9시 20분에는 독서를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독서를 줄인다라는 개념은 이 줄인다 개념이 막 한 지문 세트, 문제 딸려있는 세트, 가령 6문제짜리가 달려있는 세트를 뭐 5분 만에 푼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학생하고 상담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인데 학교 선생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얘가 이제 10분이 넘게 걸려서 독서 지문을 푸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 너무 늦게 푸는 거 아니야? 이거 5분 만에 풀어야지.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원 강사들 혹은 인간 강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인간을 검토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전해 들은 바가 있어요. 그건 정보량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전의 이야기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가령 6개 지문일 때 15문제를 풀던 시절이 있었어요. 5개 지문이었나? 오래돼서 잊어버렸네요. 5개 지문일 때 아마 15문제였던 것 같네요. 네. 6개 지문일 때 50문제짜리였었고요. 6개 지문일 때는 50문제짜리였습니다. 네. 아니, 자꾸 변화되니까 헷갈리네요. 어쨌건 그럴 때 이제 독서 지문을 5분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의 이야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소 10분 정도는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이제 올해입니다. 21년부터 자, 17문제인데요. 자, 665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시문항, 그리고 3월 모의고사, 그리고 바로 그제네요. 14일 날. 그제 본 4월 모의고사까지 665로 배치되어 있고, 665는 이제 일단 인문 사회가 665로 배치됐고, 과학기술이 5로 배치됐어요. 이거는 예시문항 때문에 아마 3월, 4월이 그 예시문항을 참고해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거기에 맞는 문항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인문사회가 66이라 그래서 수능이 66으로 인문사회고 과기가 5다, 이 개념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6일 수도 있고 혹은 인문이 5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뭐 정해진 규칙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과거의 경우로 봐보면. 근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665로. 그러면 15문제에서 17문제로 변했으니까 당연히 숫자가 늘었고, 문제 숫자가 늘었고, 그만큼 정보량이 어떻겠어요? 늘었겠죠. 심지어 한 지문의, 한 세트의 경우, 어떤 세트의 경우는 지문이 가하고 나로 구분돼서 독서 지문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번 4월 모의고사도 어떤 지문이었냐? 인문 지문이었던가? 과학 지문이었던가? 인문 지문, 사회 지문이었나? 근데 지금 엊그저께 풀어놓고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4월 모의고사도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인문 지문이었네요. 예시문항이 인문 지문을 가나로 쪼개놔서 4월 모의고사도 그렇게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심지어 기존에는 어쩌면 한 지문에 문제가 딸려 있어서 세트로 문제가 구성됐을 게 두 지문으로 세트를 구성해서 6문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량이 늘었어요. 그럼 정보량이 는 만큼 우리한테 시간도 어떻게 더 할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방 근데 선생님이 과거 이전, 올해 이전 이야기를 꺼낸 건 뭐냐면, 그걸로 우리는 좀 더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서, 비문학에 들어갈 시간 배분은 몇 분 정도냐면 40분 정도는 가야 된다.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화작이 문제당 10분꼴로 잡는다라면,
한 문제당 1분 걸로 잡는다면 11문제니까 11분이 걸릴 것이고 2차, 저차 전후 이제 5차 범위를 감안한다라면 10분에서 13, 4분, 12, 3분. 어쩌면 이때 이제 화작을 해도 늦어도 15분께는 해결이 돼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문학도 17문제가 배정이 됐으니까 기존에 25분이었다면 이제 30분으로 배정을 받고 그러면 그 끝나는 시간이 몇 분이어야 돼요? 9시 20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늦어도 9시 25분이고요. 그러니까 독서에는 40분이 되고 그러면 독서에 40분을 가지고 문제 푸는 친구들의 등급이 어느 정도라고? 2, 3등급이 된다라는 거, 2, 3등급. 일단 이게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1등급은요, 당연히 40분 이상을 쓸 수 있겠죠. 40분 이상을 가지고 써야만 합니다. 40분 이상을 가지고 써야 해요. 그래야 1등급이 된다. 그러려면 선생님이 시간 훈련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 시간 줄이기 훈련은? 화작하고 문학에서 시간 줄이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화작 10분대에 끊고 1등급이 목표라면 화작을 10분에 끊고 문학을 25분 30분에서 끊고 그러면 9시 20분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내지는 9시 15분이 되는 거죠. 25분에 끊으면은 9시 15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40분 이상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된다. 문학에서 그 시간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고요. 40분 이상을 써라. 다시 말하면 40분이면 저는요 여유 있고요. 시간도 막 남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 차의 문제라고요. 개인 차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665잖아요. 그럼 이제 이 665의 시간 배분은 그럼 어떻게 가는 게 맞겠습니까? 네. 당연히 5가 10분쯤 가겠죠. 10분이고요. 6이 이제 15분, 6이 15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당연히 5차 범위는 있겠죠. 여기에다 12, 3분을 쓸 수 있겠고요. 12, 3분까지. 여기에서 역시 12, 3분에 끝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40분 정도의 시간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훈련을 할 때 6문제짜리다. 그러면 시간 속도를 몇 분에 놓고 봐야 돼요? 12분이나 13분에 놓고 6문제짜리는 해결을 하는 걸 연습하세요. 6문제짜리는. 근데 내가 12, 3분에 해결했어. 그럼 잘하는 거예요. 정상 속도. 근데 시간이 좀 오버됐네? 15분쯤 걸렸어. 이것도 일단 정상 속도긴 해요. 근데 다 맞춰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15분을 걸렸는데 틀린 문제가 서너 문제까지는 너무 심한가? 한 두세 개를 틀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쩌면 그 친구는 15분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속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혹은 20분이 걸렸어. 근데 다 맞췄어. 그러면 속도가 오래 걸린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당연히 5문제짜리는 몇 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10분에서 이제 많이 걸리면 역시 2, 3분까지 가고 그럼 10분 기준으로 갈 때 이 10분 기준으로 갈 때 내가 역시 금방 12, 3분 기준으로 6문제를 이야기했듯이 10분 미만으로 끝났어. 그리고 다 맞췄어. 잘하시는 거예요. 1등급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10분 혹은 11분이 걸렸어. 다 맞췄어. 그러면 평균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괜찮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11분에 걸려서 다 풀긴 했는데 2개를 틀려보고 3개를 틀렸어. 그러면 내가 좀 더 정보 파악에 실패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문제 해결에 실패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령 15분이 걸렸는데 다 맞췄어. 그러면 역시 내가 시간이 길어진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 문제 푸는 훈련입니다. 예. 15분 걸렸는데 문제도 서너 개 틀렸어.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 친구는 독해력이 매우 낮고 문제 해결력도 많은 부분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 친구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 정도로 잡고 가라. 알겠죠? 네. 자, 여기에 이제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라면 나는 문제 풀 때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 문제를 풀 때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도 하고 수업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문제만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만 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답 찾는데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가 중요하네, 뭐 기출문제가 중요하네, 그런 이야기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왜 중요하냐고요, 그게.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러한 형식의, 그러한 구성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지문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연습하는 거거든요.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답 찾고 내가 맞췄으니까 넘어가고 끝내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지문 독해법까지 가는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문학 독서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안내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강의는 차후 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세트를 만났어요. 세트를 만났으면 발문, 문두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발문, 문두라는 게 뭐냐면 물어보는 말 있잖아요.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질문인데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문학 쪽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화작이나 업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뭘 묻는지부터 먼저 봐라. 그리고 이걸 볼 때는 그냥 질문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지문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는 다음번에 강의를 따로 아까 지문 분석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만들어서 올리기로 하겠고요. 그래서 지문에는 뭐가 이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쑥 훑어보면서 생각하셔요. 이게 보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거니까 나는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지금 지문 읽을 때 읽어야 될 방향인가 봐.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라고요.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학생들이 생각을 이런 걸 안 하는 게 문제라고요. 당신이 지금 2등급인 이유는 그 생각이 부족해서라고요. 그 생각이 부족해서. 당신이 4등급, 5등급인 이유는 그 생각이 부족해서라고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두 번째, 당연히 스탑워치를 들고 시간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스탑워치를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다 풀었을 때 몇 분이 걸렸는가를 체킹하는 거예요. 다 풀었을 때. 10분 이내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몇 분 걸렸는가를 체크하세요. 지금은 그런 단계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나서는 이제 시간을 10분 딱 세팅해 놓고 그러고 푸는 거예요. 지금은 몇 분 걸리는가를 체킹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 훈련할 때 학생이 할 일이에요. 몇 분 걸렸는가. 제가 업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업 방식으로. 다운 방식이 아니라 업 방식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바됐어. 왜 오바됐는가를 생각해봐. 내가 많이 걸렸어. 왜 많이 걸렸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빨리 풀었어. 근데 나중에 채점까지 했더니 많이 틀렸어. 그러면은 그 빨리 푼 게 사실 제대로 지문을 읽고 문제 푼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업 방식으로 시간 체크하고 문제를 풉니다. 시간을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몇 분 몇 초 걸렸는지 적으세요. 이거는 시중에서 연습할 수 있는 교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 시중 교재 엄청 잘 나와 있어요. 엄청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장 흔히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하는 매삼비, 매삼문학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꼭 거기에만 있는 책이 아닌데 가장 학생들이 흔하게 그냥 딱 잡고 보는 책이 그 책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 다 시간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용 사서 듣고 그냥 일반 모의고사 문제집 사서 해도 돼요.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라. 업 방식으로. 꼭 그렇게. 그리고 이게 충분하다 싶으면 본인이 안다고.
아, 내가 이제 다운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타이밍이 와요. 그 시점이. 그때, 그 시점이 올 때 다운 방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채점인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공부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는 공부를 위한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학생들 대부분 어쩐다고 준비만 해놓고 끝내요. 왜? 이렇게 풀고 바로 정답 채점하고 틀린 거 오답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제발. 준비만 하고 끝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는 여기서 하는 거야.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는 친구가 있다라면, 다 처음 보고 있겠군요. 네. 이 국공진 영상을 처음 보는 친구가 있다면, 저기 아래쪽 강의 중에 이제 국어 공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안내 강의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자기채점법이다라고 강의를 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를 들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 자기채점이 뭔지. 이 자기채점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공부예요. 이 공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이 자기채점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충분히 시간을 쓰세요. 한 지문을 하는데 1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쓰세요. 그 시간을. 너무 오래 쓰는 거 아니라 한 지문 했다?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신은 공부하는 거야. 훈련하는 거고. 문제 푸는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잖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쓰세요. 쓰셔야 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쓰세요. 그리고 이제 요 4번까지 이어지는 게 공부인데 정답 해설 학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제가 그 자기채점이라는 영상 강의를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상에서 이제 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줄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의응답을 하면서.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친구들이 이제 혼자 공부한다고 지금 내가 어떻게 공부할까 고민한 가운데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에게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바로 정답 해설이에요. 진짜예요. 요즘 시중 교재에 정답 해설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는지 몰라요. 이 여러분들 뭐 웬만한 인간 강사요? 저리 가라예요. 정답 해설 강의가. 진짜요. 근데 그 정답 해설을 안 써요, 학생들이. 아까 말했잖아. 준비만 하고 끝난다니까? 준비만 해놓고 끝내니까 정답 해설을 안 읽어요. 왜? 읽을 때 뭐만 봐? 틀린 것만.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이 맞췄다는 그 문제 진짜 제대로 알고 맞췄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맞췄다 쳐.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또 과연 맞출 수 있을까? 공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하는 거는 공부예요. 지문이 이런 지문이고 이런 내용일 때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답을 요구하고 그 답의 근거가 지문의 이 부분이고 보기에 이 정보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구나. 그거를 연습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런데 맞췄다고 넘기면 그게 공부가 되겠냐고요. 그걸 도와주는 게 정답 해설이고 정답 해설이 엄청 잘 나와 있어요. 엄청. 나중에 선생님이 이 정답 해설 공부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건데 우리 학원 학생들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시켜요. 실제로 그 공부 덕분에 성취도가 많이 올라간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해설 학습을 열심히 해라. 이게 공부다. 이 3, 4가 공부입니다. 3, 4가. 뭐 당연히 금방도 얘기했다시피 충분한 시간을 쓰라고요. 충분한 시간. 1시간이 걸려도 좋고 2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쓰세요. 이게 마치 여러분들 그거랑 똑같아요. 수학에서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막 있잖아요. 뭐 이 중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문제를 풀려고 날을 샜다는 둥. 3시간 동안 그 한 문제 푸는데 낑낑대서 그 기어이 풀어냈다는 둥.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 이게. 왜 국어했다는 그런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시나요? 쓰셔야 됩니다.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공부를 여기서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목적이에요. 바로 이 5번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한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이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야. 성찰적 사고를 해라. 이유는
이 공부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한 이유가 사고력을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사고력 훈련. 그 사고력의 마지막 지점이 성찰이라고요. 그래,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았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거기가 마지막 단계, 이 사고력 훈련에. 아, 왜 사고력 훈련입니까, 선생님? 아니, 사고력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앞 강의에서 이야기했다니까. 저기 1번 강의를 들어봐요. 여러분이 이걸 평가받는데 이 훈련을 하는 거지, 문제 풀면서 뭐를 해?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걸리는데 시간이 1시간 이상이 걸렸어? 당연히 쓰는 거라고요. 그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비문학지문을 하루에 막 5지문씩 10지문씩 하겠어.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비문학 독서는 파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비문학 독서는 그럴 수도 없어요. 파고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강의 영상에서 이야기했어요.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수능 당일날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게 비문학 독서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럼 끝낼 줄 몰라서 안 끝냈을까요?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뭘 얼마나 잘해서 그걸 난 2달 만에 독서를 끝내버리겠어. 3달 만에 끝내버리겠어. 6개월만 난 독서만 죽어라 가지고 독서를 잡아버려야지? 이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말하시는 누군가의 강의가 있다면 그건 뻥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전날까지 할 일은 뭐냐고? 정답률을 올리면서 시간을 줄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2가지 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가운데 수능날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원래 시험이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화작은 그게 된다니까요. 언매도 그게 돼요. 문학도 그게 된다니까요. 문학이 왜 그게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문학 안 틀려. 그게 된다니까요. 자신 있어. 그게 된다니까요. 근데 독서는 아니라고요. 독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답률을 올리고 시간을 줄이는 훈련을 수능 전날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자, 이 말을 명심해 주십시오. 독서, 독해는 파고들어서 끝장을 보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독서, 독해 훈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력 훈련을 위해서 하는 건데 대부분 학생들은 사고력이 약해요. 당연히 사고력이 좋으면 1등급 나왔겠죠. 약합니다. 2, 3등급, 4등급 당연히 등급별에 따라서 약함의 정도는 더 크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그걸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중에 지금 아마 독서 지문을 문제를 푸는데 너무 지문의 정보량이 많아서 알 수도 없는데 막 문제를 풀라니까 좀이 쑤시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풀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몰라서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막 정말 마음이 막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막 있잖아요. 그런 거. 아마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길은 안 보이고 성적은 내고 싶고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고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때 당시 이 친구가 자기 학교 문과 1등이었습니다. 문과 1등이었던 친구인데 이제 일요일 날 학원에서 국어 수업이 있었고 숙제가 나간 게 있었는데 숙제를 안 해온 겁니다. 워낙 성실했으니까 1등급도 나왔겠죠.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온 게 좀 특별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야, 너 왜 숙제를 안 했어? 이렇게 이제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수학 숙제 아니라고 국어 숙제를 못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먼저 급한 숙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그랬어?
수학 숙제를 언제까지 제출하는 숙제였는데? 라고 물었더니 이 녀석이 월요일 날 학교에다 내는 숙제라는 거예요. 저는 대답이 당연히 국어 끝나고 수학이 바로 있는데 뭐 그 숙제였다. 난 그런 대답을 생각을 하고 질문했었는데 월요일 날 내 숙제라는 거예요. 그럼 제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그럼 월요일 날 숙제면 그 숙제는 일요일 날 밤에 하면 되고 그럼 토요일 날 밤에는 국어 숙제 해가지고 왔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야 이게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생님 사실은요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국어 숙제는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수학 숙제는 좀 피곤해도 이렇게 풀면 계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되는데 국어는 시작부터 숙제를 하는 그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그래서 피곤도 하고 그래서 그냥 수학 숙제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이미 성인이 된 친구예요. 예. 아, 그랬냐? 그치? 알았다. 근데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1등급 정도 되는 친구니까 이제 본인의 잘못을 본인이 아니까 심하게 야단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국어는 시작부터 끝까지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그거를 훈련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이 훈련을 포기하시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집중하고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게 이 독서 지문이에요. 왜? 어려우니까. 힘들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독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강의를 했고, 다음 강의는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제 모의고사하고 수능특강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중을 어떻게 나누어서 공부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영상을 이제 다음 강의는 찍을까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매번 시간을 자주 낼 수는 없어서 시간이 날 때 영상을 찍다 보니 자주는 못 올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누적되는 과정에서 많은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원에서 현장에서 하는 강의랑 아무래도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 영상 강의는 조금 분명히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조금 강의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큼 충분히 영상으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꾸준히 어쨌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업데이트 할 거니까, 네. 도움이 이 선생님의 강의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천천히 꾸준히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3들은 좀 급하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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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고3들. 저한테 중요한 고3은 우리 학원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제가 영상에 집중해서 올릴 수가 없네요. 네. 학원 관리하고, 학생들 수업지도 하고, 하는데 더 시간을 쓰고, 그 여유 시간에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